네, 일반 물리 2에 전체 한 18시간, 맥시멈 20시간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일반 물리 2회라는 거는 그 일반 물리학이라고 보통 명명하는 제너럴 피직스라고 하는 대학 물리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대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전체로 다 조직화시켜서 가르치는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. 근데 교재를 보통 학교에서 쓰는 그 교재가 아니라 제가 쓴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챕터 구성이나 내용 구성이 완전히 달라요. 그리고 물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걸 처리해 나가는 논리 추론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약간 낯설 수는 있을 겁니다만 꾸준히 따라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물리학, 일반 물리학에 나오는 개념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 강의가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제 육성인호가 들어가 있습니다. 제가 어릴 때 공부했던 그 방법을 가지고 제가 철학을, 역사를 공부하면서 다시 그 개념을 다듬어서 책을 썼습니다. 카피라이트가 자기 소유인 한글로 쓰여진 책은 많지 않습니다. 그리고 외국에 있는 그 책들의 편지하고 다르게 구성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할리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판매 부수를 넘어선 게 제 책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. 그래서 일반 물리학을 저하고 같이 하다 보면 그 전체 흐름을 새로운 관점에서 그리고 좀 더 쉽게 빠르게 접근하고 파고들 수 있다라는 데 자부를 합니다. 자,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요. 이 강의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. 속도 조절은 어차피 인강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요즘 플레이어에서 2배 속도 가능하고 0.8배속, 0.5배속도 가능하니까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느리게 그리고 끊어가면서 가고 제 얘기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딱 한 명 봤습니다. 제 얘기를 1.5배속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강의의 2배속 이상이니까 속청 개념이 나오죠. 네, 그래서 조절해가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 강의는 모든 개념을 한 장의 그림 속에 개념 추론 조감도 속에다가 담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조감도를 우선 단원 시작할 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챕터별로 내용을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물리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건가? 그거는 여러분들이 물리를 이때까지 했던 방식대로 잘할 수 있었으면 제 강의를 안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? 기존에 있는 방식을 좀 탈피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자기가 변화될 거 그리고 적응할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. 당연하죠.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해서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물리 설명 방법, 학습 방법이 여러분들하고 안 맞거나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물리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.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제가 제안을 할 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잘 적응만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물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 저 자신에 대한 소개는 앞에 동영상이 몇 개 붙어 있죠. 강의자의 누군가부터 그다음에 물리를 잘하는 비법 이런 것들까지 제가 촬영을 따로 해놨습니다. 그걸 꼭 보시고요. 공부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는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. 물리는 일반 물리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겁니다. 어렵다라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하고 깊게 생각하는 걸 요구하지만 낯선 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주 보면 됩니다. 그죠? 애들도 낯선 사람에 두려워하지만 몇 번 보면 나쁜 사람이라도 몇 번 보면은 그냥 친근하게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자주 조금씩 자주 보다 보면은 됩니다. 오히려 이 강의를 그냥 음악처럼 제 목소리가 음악처럼 들리지는 않겠지만 음악처럼 틀어놓고 그냥 계속 듣다 보면은 익숙하게 될 거예요. 물리학을 포함해서 과학은 용어가 특이해요. 그래서 그 용어가 내한테 익숙하게 다가오느냐와 그다음 그 논리 전개 과정의 특이함이 있습니다. 학문마다 수학, 물리, 화학, 생물 전부 다 그 추론 과정에서 특이한 논리 구조가 있어요. 그걸 자기가 익숙하게 이제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겠죠. 그래서 그거는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. 엄청나게 깊은 사고를 요하는 것은 몇 군데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공개 강의로 해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좋겠고요. 문제는 많이 풀지 마세요. 문제는 뭔가 알아야 푸는데 여러분들한테 물리적 생각을 해보라 라고 주면은 30초 내에 미천은 다 떨어집니다. 멍 때리고 있는 시간에 그냥 개념 공부를 다 하세요. 그래서 개념 공부가 어느 정도 돼야지 다 되느냐? 책 맨 뒤에 있는 혹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하고 파일을 띄워놓은 복습 자료, 괄호 끼워넣기죠. 그 괄호가
안 채워진 상태에서 글자가 보일 정도로 다 외우세요. 그리고 5장의 조감도, 단원마다 제가 그려드릴 5장의 조감도를 외우세요. 그러면은 개념이 들어온 거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봅니다. 그럼 오늘 이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 예제들은 이 책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예제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고 지나갈 텐데 이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라고 생각하고 개념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래서 조감도 다 외우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. 그렇죠? 자, 그러면 제가 누구냐라는 신뢰감은 제 강의 또 다른 걸 보면은 아마 충만하게 느껴지실 거고요. 저를 따라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물리를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게 되느냐도 그게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쭉 보시고요.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물리는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역학, 전자기가 양대 산맥이고 빛과 파동, 열역학, 현대물리가 이제 마이너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순서는 역학, 그 다음에 빛과 파동, 전자기, 열역학, 현대물리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. 역학에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겁니다. 그래도 책에 나온 내용은 다 할 예정이니까 차근차근 따라가면 다 됩니다. 단 하나 명심해야 될 거는 무조건 처음에 역학은 어느 정도 여러분 체계로 만들어 놓으세요. 그 다음은 단원별로 따라갈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단원으로 순서들 상관하지 말고 따라가면 됩니다. 뭐 나는 전자기부터 할래 하면 빛과 파동 빼고 들어가도 되고요. 열역학, 현대물리 할래. 특히 화학 배우는 사람들은 제가 가르쳐드리는 열역학 그 개념, 틀을 딱 가지고 화학을 보면 헷갈리지도 않고 기본 틀이 딱 잡혀서 개념이 튼실해집니다. 그래서 그걸 보고 화학을 보기 위해서 다른 거 빼고 역학 다음에 열역학을 보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. 그래서 역학만 먼저 좀 기틀을 잘 다져놓고 다른 것 무엇이든 자주 보시라 하는 게 추천입니다. 자, 바로 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역학에서 개념 추론 조감도입니다. 역학 개념은 굉장히 방대합니다. 하지만 그 속에 코어를 잡아보면 딱 2개의 개념밖에 없어요. 힘과 운동에 대한 얘기. 그래서 힘과 운동에 대한 가장 기본되는 개념을 막 정밀하게 전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는 개념들이 막 생겨납니다. 그래서 개념 추론 조감도라는 거는 하나하나 보다 보면 전체 구조가 안 보이고 전체 구조가 안 보이면 하나하나의 개념들이 연결 지을 수 없게 되니까 막 파편화돼서 날아다닙니다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인드맵 개념으로 틀을 짰어요. 근데 요거는 똑같은 그림이라도 지금 처음 공부할 때 보는 순서하고 공부가 다 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보는 순서가 달라집니다. 독법이 달라져요.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 개념이 형성되는 그 흐름부터 보겠습니다. 우선은 개념 추론 조감도를 전부 다 보고요. 다시 딱 잘라서 이제 챕터별로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. 자, 가장 기본은 힘과 운동에 대한 얘기가 역학이라는 거죠. 그러면 운동이라는 거와 힘,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더 정밀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가를 보니까 V라는 게 가장 기본이었고 V 양쪽에 S와 A라는 개념이 생깁니다. 자, 우리말로 한다 해놓고 왜 SAV라고 하느냐? 기호화시킵니다. 이게 일상 언어와 전문 이론 언어의 차이예요. 일상 언어는 우리가 평상시 많이 쓰는데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엔 조금 부족해요. 그래서 정확한 definition, 정의를 딱 가지고 전개할 수 있게 이론 용어를 정의하는데 그냥 말 한마디로 해도 되지만 기호화시키면 여기에 또 다양한 의미가 들어갑니다. V라고 써놓고 속력, 속도, 서로 다른 개념을 하나의 기호로 나타내요.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거죠. 굳이 그걸 다 다르게 보면 너무 많아지니까 좀 큼직하게 하나 해놓고 좀 더 실력이 익었을 때 파고 들어가자. 그런 의미로 기호화시킵니다.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나 그 다음에 학생들 가르쳐 볼 때 이상한 흐름이 있습니다. 기호를 가지고 전개하면서 개념을 배운 사람들은 수치를 주면 그냥 대입반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처음부터 기호가 아니라 수치로 막 배운 사람들은 기호로 바꾸면 난리가 납니다. 숫자를 넣으면 다 이해되는데 기호로 써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. 그래서 여기 성립하지 않으니까 처음 배울 때 어차피 힘들어요. 그러면 숫자보다는 기호로 배우고 그 다음에 숫자는 대입하는 형태로 해야 개념의 변화나 이합집산, 그 안에 구성 요소를 뒤져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. 그래서 기호로 갑니다.
의미도 다양하고요. 자, 그래서 이거는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세 개라면 시간의 흐름이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네 개의 개념을 가지고 운동을 자세하게 분석합니다. 그래서 SVAT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요. 시간과 공간,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죠. 그리고 그 다음에 힘이라는 건 이 운동의 흐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힘, F라고 쓰고요. 옛날 사람들은 이 힘이 V, 운동을 이야기하는 운동의 그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운동의 변화 원인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. 그래서 힘이라는 게 뭔가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나왔죠. 그걸 찾아낸 게 역사에서 처음으로 찾아낸 사람이 뉴턴입니다. 그래서 뉴턴의 역학이라고 하죠. 힘과 관련된 학문이라고 달리 얘기하기도 합니다. 이 힘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미지를 드리겠지만은 그냥 어떤 돈 혹은 주사라고 따지면 주사액과 같습니다. 이거는 주면 소모돼요. 내가 어떤 물체한테 힘을 빵 주면 이 힘이 물체의 가속도로 변신되고 없어집니다. 근데 힘을 줬는데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가속도로 변신이 안 되면 힘은 남아서 그 다음한테 전달됩니다. 힘과 가속도는 동격이라 변환 가능한 그런 값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. 추상인데 구체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질량, 이건 물체 고유의 속성이고 이거는 물체마다 가지고 있는 개김성의 정도입니다. 잘 안 변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그 성격을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운동의 3요소와 시간, 그 다음에 그 운동의 변화를 얘기하는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힘, 그리고 그 힘을 주고 받고 있는 그 주체에 해당하는 질량에서 SVAT, FM, 이 6개가 역학의 전부입니다. 그래서 역학 두 가지만 얘기하려면 힘과 운동, 6개의 개념을 풀어보라라고 하면 SVAT, FM 6개입니다. 이 6개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들은 역학을 다 마스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1차 개념. 그래서 어떤 책에도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다 파편화되어 있지만은 저는 제일 처음에 보통 측정 이렇게 들어가고 뭐 단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 빼고요. 이 SVAT, FM을 말로 의미로 쫙 풀어놨습니다. 그걸 처음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계산법이 들어갑니다. 물리는 수학이라는 언어를 쓰기는 합니다.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산을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보고 중3 수준에서 계산법을 제안을 합니다. 당연히 이제 벡터로 넘어가면 좀 더 달라지긴 하지만 어떻게 개념들을 계산해서 다른 개념으로 변신시킬 거냐, 값을 정확하게 구할 거냐, 그 계산법인데 여기서 스칼라 계산법과 벡터 계산법이 등장하죠. 보통 스칼라는 뭐 양과 크기만 있다, 벡터는 양과 크기의 방향도 있다라고 정의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 안 해요. 그거는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챕터에 들어가면 그냥 세상에 우주에 존재하는 질문이 달라지는 겁니다. 너희 집이 어디냐라는 거와 얼마나 뭐냐, 똑같은 집의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집과 관련되어 있는 그 위치의 뭐 이 값을 얘기하는 건데 답이 숫자 한 개만 줘도 되느냐, 여러 개를 줘야 되느냐, 뭐 그런 차이가 있죠. 그리고 계산법이 달라져요. 스칼라는 초등학교 때 답이 옵니다.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인데 벡터는 고등학교에서는 더하기, 빼기, 곱하기 이가 가야지 이 정도 배우고 나누기는 전공, 대학교 가서도 전공 가야 되죠. 그래서 요거 빼고 여기까지는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. 그래서 기본 개념 6개와 계산법 2가지를 착착착 가르쳐 주고 출발을 해요. 그러면 이 개념을 연결해야 또 다른 개념이 나오고 우주를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죠. 그래서 이 6개 개념의 관계식을 만듭니다. 그러면 A라는 걸 정의하자면 컴퓨터 용어하고 똑같아요. 데피니션 A란 해놓고 들어가는 거. 그럼 V란 뭐냐, S란 뭐냐를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. 뭐 가지고? 다른 개념 가지고. 그럼 A라는 거는 2가지 흐름이 있어요. 운동 자체의 속성도 있고 힘하고 연결되는 거라서 얘들은 박쥐와 같은 거라서 2개의 정의가 있습니다. 힘이라는 거는 가속도라는 거는 V의 변화, 그것도 단위 시간당. 나중에 이제 이 나누기 의미까지, 얘들의 의미까지 제가 가르쳐 줍니다.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보면 왜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. 분모는 단위를 뜻합니다. 그럼 얘들은 국민 공식이죠. F는 MA라고 안 쓰고 A는 이라고 하면 F인데 단 N분의 1, 단위 질량당. 그래서 이건 단위라는 말이 여기 들어갑니다. 힘이 있을 때는 이걸 쓰고 힘이 없을 때는 이걸 씁니다. 그럼 V는 V0 플러스 AT. S는 V0T
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써주죠.